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얼굴이 삐뚤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뇌졸중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암보다도 더 두려운 질병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뇌졸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수많은 노년기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전문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뇌졸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뇌졸중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뇌졸중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위험한 증상을 알아차리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오늘 알려드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뇌졸중의 90%는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90%요. 여러분, 뇌졸중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시나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뇌는 마치 정교한 컴퓨터와 같아요. 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하듯이 우리 뇌도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뇌경색, 즉 혈관이 막히는 경우예요. 전체 뇌졸중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마치 수도관이 막혀서 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뇌출혈, 즉 혈관이 터지는 경우예요. 약 20%를 차지하죠. 이건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새는 것과 같아요. 둘 다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뇌세포가 산소를 받지 못해 죽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단 4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4분이에요. 그래서 뇌졸중을 골든타임과의 싸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제때 치료받으면 많은 경우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한 환자분은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응급실로 오셔서 혈전용해수를 받고 현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세요. 반대로 증상을 무시하고 집에서 하루를 보낸 후 병원에 오신 분은 안타깝게도 영구적인 후유증을 갖게 되셨어요. 이 차이가 바로 시간이에요. 빠른 대응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럼 뇌졸중의 증상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의학계에서는 FAST라는 아주 간단한 원칙을 사용해요. 이 네 글자만 기억하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F는 페이스, 얼굴을 의미해요. 갑자기 한쪽 얼굴이 마비되거나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이에요. 확인 방법은 간단해요. 웃어보세요라고 말해보세요. 정상이라면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한쪽만 올라가거나 아예 안 올라간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해요. 어는 암, 팔을 의미해요.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에요. 확인 방법은 두 팔을 앞으로 뻗고 10초간 유지해보세요라고 해보는 거예요.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힘이 없다면 위험 신호예요. S는 스피치, 말하기를 의미해요.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잘 안 나오는 증상이에요. 간장공장, 공장장 같은 문장을 말해보게 하거나 평소와 다르게 말이 어눌하다면 주의해야 해요. T는 타임, 시간을 의미해요. 위의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세 김할머니께서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식사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어요. 처음엔 그냥 실수인 줄 알았는데 다시 집으려고 하니 오른손에 힘이 안 들어가더래요. 며느리가 보니까 할머니 말씀도 평소보다 어눌하고 웃어보라고 하니 입이 한쪽으로만 올라가더래요. 다행히 며느리가 FAST 원칙을 알고 있어서 바로 119에 신고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해보니 뇌경색이었고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아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만약 그때 나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뇌혈류가 감소하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본격적인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통계를 보면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경험한 사람의 30%가 1년 이내에 뇌졸중을 겪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증상들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시야 장애, 극심한 두통, 어지럼증과 균형 상실, 삼키기 어려움 등이에요. 특히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시작됐다면 뇌출혈을 의심해야 해요. 이제 뇌졸중이 왜 생기는지 알아볼까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바로 고혈압입니다. 전체 뇌졸중의 약 60%가 고혈압과 관련이 있어요.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벽에 강한 압력이 계속 가해진다는 뜻이에요. 마치 고무호스의 높은 수압을 계속 가하면 결국 터지거나 약해지는 것과 같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혈압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위험 요인은 당뇨병이에요. 당뇨가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2-3배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전이 잘 생겨요. 또한 혈관벽이 손상되기 쉬워지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 당뇨를 10년 넘게 방치하셨어요. 별로 아픈 데도 없고 괜찮은 것 같다면서 약도 제대로 안 드시고 식단 관리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은 다행히 많이 회복하셨지만 처음 며칠은 정말 위험했어요. 당뇨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러요. 증상이 없어도 몸속에서는 혈관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고지혈증이에요.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켜요. 이렇게 좁아진 혈관에 혈전이 생기면 뇌경색이 발생하는 거죠. 네 번째는 심장질환, 특히 심방세동이에요. 심방세동이 있으면 심장에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요. 이 혈전이 뇌로 가면 뇌경색을 일으키죠. 심방세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 흔해져요. 65세 이상에서는 약 5-10%가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어요. 증상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아서 정기 검진을 통해서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섯 번째는 흡연이에요. 담배를 피우면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져요.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요. 또한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촉진하죠. 좋은 소식은 금연하면 위험도가 빠르게 감소한다는 거예요. 금연 후 2년이면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5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비슷해져요. 여섯 번째는 과도한 음주예요.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운동 부족과 비만이에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도 중요한 위험 요인이에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켜서 뇌졸중 위험을 높여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위험 요인들은 서로 상승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혈압과 당뇨가 함께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단순히 2배가 아니라 4-5배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뇌경색의 경우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 이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면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어요. 이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회복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 위험은 커져요. 최근에는 더 발전된 치료법도 있어요.
혈관 내 혈전 제거술이라고 해서 카테터를 이용해 직접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증상 발생 후 24시간 이내까지도 시행할 수 있어요. 뇌출혈의 경우에는 출혈을 멈추게 하고 뇌압을 조절하는 치료를 해요.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치료들도 빨리 병원에 도착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통계를 보면 뇌졸중 증상이 나타난 후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평균 6-8시간이에요. 너무 늦죠? 왜 이렇게 늦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증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밤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예요. 새벽에 병원 가기가 미안해서 하면서 아침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뇌졸중에는 미안함이나 체면 같은 건 없어요.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럼 뇌졸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절대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응급차에는 응급처치 장비와 훈련받은 구급대원이 있어요. 둘째, 환자를 안전한 곳에 눕히세요. 가능하면 머리를 약간 높게 해주세요. 하지만 너무 높이면 안 돼요. 셋째, 의식이 없거나 구토를 한다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세요. 구토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넷째,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특히 목 부분이 조이는 옷은 풀어주세요. 다섯째, 절대 음식이나 물을 주지 마세요. 삼키는 기능이 손상됐을 수 있거든요. 여섯째,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이 정보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해요.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첫째, 손가락을 따서 피를 내는 것.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감염 위험만 높여요. 둘째, 억지로 일으켜 세우거나 움직이게 하는 것. 뇌압이 높아질 수 있어요. 셋째, 진통제나 혈압약을 임의로 먹이는 것.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치료 후에는 재활이 정말 중요해요.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부위의 뇌세포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어요.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해요. 재활치료는 이런 뇌의 가소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통해 잃어버린 기능을 회복하거나 보완하는 거죠. 재활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보통 뇌졸중 후 48-72시간 이내에 시작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의 90%는 예방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혈압 관리예요. 정상 혈압은 12,080mmHg 미만이에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목표 혈압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4,090mmHg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해요. 혈압을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짠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하루 소금 섭취량을 6지 미만으로 줄이세요. 김치, 젓갈, 라면, 찌개류 같은 짠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규칙적인 운동도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에요. 주 3-5회, 하루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혈압이 5-10mmHg 정도 떨어져요. 만약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혈압약에 대한 부작용 걱정 때문에 드시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뇌졸중의 위험에 비하면 약물의 부작용은 매우 경미해요. 두 번째, 당뇨 관리예요. 당화혈색소를 7%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예요. 65세 이상에서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7.5-8% 미만으로 설정하기도 해요. 당뇨 관리의 핵심은 식단과 운동이에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세요. 특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흰쌀, 흰빵, 단 음식은 피하세요. 운동은 혈당 조절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식후 30분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많이 떨어져요. 세 번째, 콜레스테롤 관리예요. 총 콜레스테롤은 200mgdl 미만,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은 100mgdl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기름진 음식,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세요.
대신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오일 같은 좋은 지방을 드세요. 네 번째, 금연과 절주예요. 흡연자는 당장 금연하세요. 금연은 어려우시겠지만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필수예요. 필요하다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음주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가능하면 아예 금주하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운동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모두 개선해요. 또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전 형성을 방지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걷기를 권장해요. 무릎이 아픈 분들은 수중 운동이나 실버 체조를 하셔도 좋아요. 여섯 번째, 건강한 식단이에요. 지중해식 식단이 뇌졸중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올리브오일을 많이 드시고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정어리 등이 좋아요. 일곱 번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뇌졸중 위험을 높여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여덟 번째, 정기검진이에요. 65세 이상이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심전도 검사를 꼭 받으세요. 심방세동이 의심되면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받으세요. 목혈관경동맥 초음파 검사도 도움이 돼요.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홉 번째, 약물 복용이에요. 의사가 처방한 약은 꼭 복용하세요. 특히 고혈압 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심방세동이 있다면 항응고제와 파린이나 신약을 복용해야 해요. 출혈 위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뇌졸중의 위험이 출혈 위험보다 훨씬 커요. 마지막으로 생활 리듬을 규칙적으로 유지하세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세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하고 과로를 하지 마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급작스럽게 추운 곳으로 나가지 마세요. 혈관이 수축해서 뇌졸중 위험이 높아져요. 화장실이나 목욕탕에서도 주의하세요.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나 힘주기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시간이 생명을 좌우하는 응급질환이죠. FAST 원칙만 기억하세요. 얼굴마비, 팔마비, 언어장애가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스트레스 관리, 정기검진, 그리고 처방받은 약물의 꾸준한 복용이에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만 잘 지키셔도 뇌졸중 위험을 9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제가 20년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부터 딱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오늘은 금연을, 내일은 30분 걷기를, 모레는 짠 음식 줄이기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들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건강한 여러분이 있어야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 뇌졸중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한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혈압 관리 시작합니다. 금연에 도전해보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셨기를 바라요. 뇌졸중으로부터 여러분과 가족을 지키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오늘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더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과 함께 3대 성인병으로 불리는 심근경색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뇌졸중 없는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건강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